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와 화제입니다. 올해 신축년은 코로나19와 기후변화 그리고 그린 뉴딜과 광역권 행정구역 개편 논의 등 대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군산시는 그린 뉴딜의 중심지로서 여러 가지 사업을 벌이게 돼서 침체된 경제를 반전의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강인준 군산시장으로부터 올해 시정계획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새로운 어떤 신축년의 기운이 군산시를 향해서 좀 몰려오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 연초 분위기입니다. 네, 이 흰소띠의 신축년의 군산 시민들에게 우선 인사 말씀을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군산 시민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경제위기, 코로나 위기로 시민 여러분들 많이 힘드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힘든 가운데서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 하시고자 하는 일 잘 이루시고 또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빌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시에서는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그리고 우리 군산 시민들이 행복하고 잘 살 수 있는 군산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경제위기,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서 시민 여러분들께서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작년에는 뭐니 해도 코로나19 때문에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예. 2021년 올해는 과연 어떤 해가 될 것인지 전망을 어떻게 하십니까? 네, 아무래도 사실 민선 7기가 시작이 돼가지고 이제 중반을 넘어서서 이제 하반기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사실 군산은 그동안에 이런 경제적인 위기, 또 여기에 대해서 코로나19라는 위기 두 가지가 한꺼번에 이렇게 몰아닥쳐가지고 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산의 미래를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했던 것들을 열심히 차근차근 준비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우선 당장 급한 것은 사실 우리 산업 부분이었거든요. 경제 부분. 그래서 이제는 일순간을 넘어서기 위한 산업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 지속 발전 가능한 이 산업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였고요. 네. 자, 그런 준비들을 지난 2년 동안 열심히 해왔고 일정 정도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우리 그런 경제적인 위기,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너무나 많이 가중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존에 우리 군산사랑 상품권이랄지 배달의 명수랄지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시행해 와서 일정 정도 성과를 거둔 것도 사실이고요.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부분은 더욱더 발전해서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그래도 좀 우리 군산에서 사업하기가 좀 편한 우리 군산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산업 부분에 있어서 시민 여러분들이 가장 큰 관심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창을 하고 여지껏 추진해 왔던 재생에너지 사업이랄지 미래차인 전기차 사업 부분에 올해부터 일정 정도 이제 좀 결실이 맺어질 거라고 보고요. 그동안에 준비해 왔던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사실 산업구조 개편은 이게 단기간 1, 2년에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장기간이 소용되는 것이지만은 그래도 올해부터는 성과가 나타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올해부터는 이제 성과가 나타나는 해. 그동안 뭐 대기업 철수로 인해서 이제 어려움을 겪었는데 올해부터는 좀 반전이 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올해 들어서 부쩍 물론 지난해부터는 나오기 시작했습니다만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활발합니다. 특히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 올해는 이제 새해 벽두부터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뭐 새만금권 통합, 뭐 새만금 메가시티, 뭐 이런 내용으로 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이런 그 행정구역 통합 논의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저는 사실 이런 논의가 시작이 됐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는 사실 좀 늦은 감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기초단체 중에서도 저 경상도권에서는 창원, 마산, 진해가 이렇게 큰 도시들이 통합을 한 전례도 있고요. 지금 다시 광역권도 뭐 부울경이나 전라남도도 광주하고 전라남도 통합 문제가 지금 거론되고 있고 충청권에서도 마찬가지고 사실 이게 어떤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좀 그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 지역에서 그런 통합 논의가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늦은 감은 있지만은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그런 문제를 거론을 하고 논의를 해보자 하는 이런 것은 참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군산시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려고 합니다. 단 전제 조건은 기본적으로 이게 어떤 정치 공학적이 아니라 진정으로 통합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 각 자치단체 우리 주민들이 한테 어떤 것이 발전에 도움이 되고 주민들의 삶에도 어떤 것이 더욱더 좋게 되는가에 따른 이런 연구 영역도 필요한 것이고요. 해서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다 갖추고 난다면은 통합은 사실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좀 쉽지 않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 전제 조건이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은요. 네. 기본적으로 통합을 하면은 얻어지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통합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이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논의들이 다 되고 난 후에 사실 통합이 돼야 되거든요. 무조건 선긋기 통합은 안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을 우리 전라북도와 우리 기초단체들이 서로 합심해서 노력을 하면은 전라북도가 앞으로 경쟁력을 갖춘 전라북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려고 합니다. 네, 이런 이제 통합 논의가 됐으니까 논의에 이제 참여를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해보겠다, 이런 말씀인데, 군산하고 같이 있는 그 익산도 마찬가지로 행정구역 통합, 뭐 새만금 메가시티, 뭐 이런 거에서 적극적으로 찬동을 하고 익산도 참여를 하겠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익산과의 어떤 통합, 익산과의 어떤 메가시티 조성 방안, 이런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새만금 내부에 있는 우리 군산, 김제, 부안 뿐만 아니라 뭐 익산도 그런 메가시티 이 통합에 대해서 얼마 전에 시장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뭐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새만금권에 있는 3개 시군 통합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단순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지도상을 놓고 이쪽으로 가는 게 유리한가 이쪽으로 유리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발전할 수 있는가가 나와야 그런 되겠죠. 방안을 놓고 얘기를 충분히 해볼 수가 있겠다. 그런 것을 논의를 하려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임체 같은 것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은 뭐 행정 협의회랄지 뭐 자치단체 간의 그런 논의 구조를 좀 만드실 생각은 어떻습니까? 뭐 저는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 도에서 좀 주도적으로 여기를 나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우리 전라북도는 사실 다른 데하고 달리 인구도 180만밖에 안 되고 규모가 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데서의 통합은 그럼 어떻게 통합을 해야만이 가장 우리 전라북도 발전에 지름길이 되는가에 대해서 전라북도가 중심이 되고 각 일선 시군이 참여를 해서 어떤 방법이 좋은가를 논의를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논의의 구조가 뭐 행정협의회가 됐든 어떤 협의회가 됐든지 간에 그것은 뭐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군산시는 이제 골목 상권 활성화 정책의 어떤 선도 지역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군산사랑 상품권 이제 선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동안 이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 군산사랑 상품권의 어떤 효과가 상당히 있었다고들 평가를 합니다. 지금까지 이 상품권의 그 성과,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도 이 상품권 발행을 올해도 얼마나 하실 것인지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네, 사실은 군산이 아시다시피 그런 뭐 산업위기, 고용위기 지역이 되면서 결국에 가장 어렵게 지탱하시는 분들, 물론 현직에서 근무하시던 현장 우리 노동자들이 직장을 잃고 하는 부분들 가장 어렵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시내 우리 소상공인들입니다. 네. 그래서 지역 내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런 경제 선순환 구조를 가져오면서 우리 지역의 공동체로서의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를 만들 것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의 사실 상품권이 필요했던 것이고요. 상품권을 현재 1조 넘게 발행을 했는데요. 네. 시민 여러분들이 너무나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셨어요. 네, 1조라고 하면 작년하고 재작년 예, 합해서 작년 5천억, 올해 5천억, 네. 그 다음에 처음에 첫 해 네. 3달 동안에 910억 뭐 이렇게 해서 네. 발행 규모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전국에서 아마 이런 규모는 없고요. 네. 다른 지역 광역보다도 오히려 더 많은 발행을 했죠.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지역에 있는 그런 소상공인들이 대부분이 다 가맹점이다 보니까 효과가 좀 컸죠. 그런데 다행히 이 상품권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 부분 가게들이 활성화되면서 거기에 근무하는 우리 고용 인원을 상당 부분 유지를 했고요. 통계를 보면 약 4만 명 이상의 네. 고용을 유지를 시켰습니다. 네. 4만 명. 그리고 매출 효과도 한 4천억. 네. 한 가맹점에 약 5천만 원 정도 5천만 원 연간 정도? 매출이 늘었습니다. 가맹점당 5천만 원. 그리고 예, 예. 다 합해서는 한 4천억 4천억 정도의 정도 효과가 됩니다. 있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작년에는 이제 또 공무상권 활성화를 위한 것이 중에 하나 또 특히할 만한 것이 바로 이제 공공배달앱을 런칭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상당히 그 시행착오를 겪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 잘 운영되고 있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공공 부문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민간 부분하고 달리 여러 가지 서비스가 좀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분들은 돈을 받고 하기 때문에 자기들 수익의 일부분을 그런 서비스를 소비자들한테 해주거든요. 네. 예, 그런데 우리 뭐 군산사랑 상품권이나 이 공공 배달 앱은 우리 지역의 경제 선순환, 그다음 공동체를 우리가 지켜내자는 사실을 그게 가장 크거든요. 그래 시민 여러분들한테 그걸 호소를 하고 시민 여러분들이 이렇게 애용을 해주셔야만이 우리 군산이 그래도 우리 소상공인들도 함께 더불어 사는 우리 군산이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들이 많이 공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네. 지금 엄청나게 가맹점 숫자도 늘어났고요. 근데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여기에 더해서 그 품목을 뭐 떡집이니 꽃가게니 여러 가지를 늘리고 있고요. 네. 사실 저희들이 처음에 이걸 만들 때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일단 음식을 위주로 한 배달 앱을 만들었는데요. 사실 우리 군산시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우리 로컬 푸드니 지역 상품, 그다음 이런 슈퍼니 뭐 이런 데까지 다 연결을 한 우리 군산 말하자면은 그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한 이 종합 쇼핑몰 이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저희들의 최종적인 목표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그런 걸 하려면은 여러 가지 물건을 사올 때도 공동 구매를 해서 원가를 낮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중소 물류센터 네. 그것도 건립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우리 상권 활성화 재단도 만들어 가지고 전문적으로 이제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들과 그런 사업들을 펼쳐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행히 이 상품권이 또 우리 지역 앞에가 있다 보니까 다른 배달 앱은 민간 배달 앱은 결제가 우리 군산사랑 상품권은 안 되는데 우리 공공 배달앱은 우리 군산사랑 상품권으로 되기 때문에 또 그것도 하나의 또 장점이 돼가지고 시민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이용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조금 이제
좀 뭐 거시적인 얘기, 좀 우리의 산업 구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우리 그 해마다 그 살림을 얼마나 잘했느냐, 그리고 어떤 짜임새를 볼 때는 이제 국가 예산 확보 이런 걸 우리가 좀 봅니다. 이제 올해 예산 사업, 국가 예산 사업에 이제 사업비를 얼마나 확보했느냐가 중요한 어떤 그 지표가 되고 있는데, 액수로는 뭐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확보를 했습니까? 그 액수로도 최고치 경신을 했지만은 네. 내용적으로도 좀 알찬 예산 확보입니다. 1조 627억을 확보를 했는데 네.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그 예산 속에 동서도로가 들어가 있었고요. 우리 네. 그 다음에 그 전주 익산에서 대하로 오는 철도 네. 그런 예산이 다 포함이 됐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그 예산이 다 준공이 됐기 때문에 그 좀 상당히 큰 예산이었거든요. 그것이 빠지면서도 작년보다 국가 예산을 많이 확보를 했는데, 흔히 말해서 정말 우리 군산을 위해서 군산의 산업 생태계 구축, 그다음 군산의 여러 가지 SOC 사업이랄지 주민 편의 시설들, 그다음 재해방 시설들 이런 데 있어서 자 군산 시민들 그리고 군산의 발전을 위한 예산들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좀 이번 국가 예산이 내용적으로 좀 알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1조 600억 원 이런 정도가 순전히 군산을 위한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 군산에서 대표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전기차 클러스터입니다. 상당히 이제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이 준비 단계를 거쳐서 올해는 좀 가시화되는 것 아니냐, 막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 군산형 일자리 사업, 이게 지금 어떻게, 지금 아직은 공식적으로는 지금 선정이 안 됐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작년 말에 12월 달에 공모 신청을 했고요. 지금 이제 심사 단계죠. 일단 현장 실사가 아마 이번 달에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종 산업부 그 위원회에서 확정을 하고 2월 중에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2월 중에는 발표를 할 것 같다. 이게 결국은 지금 전기차를 생산하는 어떤 그 단지가 구체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러면요. GM 자동차 공장을 인수한 명신 컨소시엄을 전기 자동차, 그다음에 새만금 산업단지에 에디슨이 뭐 여러 군데가 들어있죠. 그런 그 전기 자동차들이 이제 같이 모아져서 말하자면 전기차 클러스터를 형성을 하는 건데, 이게 지금 말하자면 2월 달이면 구체적으로 이제 가동을 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사실 단순히 자동차 공장 뭐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군산의 모든 연관 산업이 같이 함께 발전을 해야 고용 창출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시너지 효과도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 전기자동차 클러스터를 발전시키고 군산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그 외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저희들이 진행을 했죠. 강수연구개발 특허랄지 뭐 여러 가지. 지금 군산대가 지금 군산대가 이제 그 정부에 신청을 해서 선정된 강소연구개발 특구 사업을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기 차 그 클러스터를 어떤 기반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뭐 군산대학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혁신기관들이 다 함께 한 것이거든요. 자동차 융합기술원이랄지, 뭐 건설기계 부품연구원이랄지, 그다음 학교에서는 뭐 군산대학이랄지 여러 가지 그 연관된 산, 학, 뭐 관이 합쳐가지고 이런 강소연구개발 특구를 지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자동차 업체들이 사실은 중소 중견업체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많은 거기에 대한 연구개발이랄지 장비랄지 이것을 구입을 할 수가 사실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힘들거든요. 근데 우리 강소연구개발 특구 지정을 통해서 뭐 공동으로 뭐 장비를 구입을 한다든지, 그다음 R&D 사업을 하고, 그다음 이것을 실증화하고 또 이제 기업한테 이것을 산업화하는 이런 역할도 말하자면은 강소연구개발 특구가
그걸 뒷받침해주는 하나의 주요한 기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동안에 이제 이 지정이 돼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다 올해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을 하게 됩니까? 예, 올해 예산 72억 확보됐고요. 네. 그래서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을 하게 됩니다. 네. 이런 그 이 자동차 클러스터가 되려고 하면은 이런 그 생산 단지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방금도 말씀을 하신 여러 가지 실증 연구 기능이 함께 있어야 예, 예, 이것이 맞습니다. 기술이 개발이 되고 예, 이것이 예. 상용화를 해서 예, 예. 다른 데로 더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건데 다른 그 전기차와 관련된 연구 개발 기능을 가진 그런 기관들이 좀 어떻게 유치가 됐습니까? 지금 현재 기존의 군산이 좀 그런 강점을 가지고 있었죠. 네. 자동차 융합기술원이랄지,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설기계부품연구원이랄지, 네. 플라즈마 연구센터랄지, 군산대학이랄지, 기존의 군산에 가지고 있는 장점이었거든요. 이런 장점들을 이용을 해서 강소연구개발 특구가 지정이 됐습니다. 강소연구개발 특구 지정은 기존의 이런 연구기관들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지정이 안 됩니다. 네. 예. 그런 연구기관들이 이제 아주 밀접한 예, 예. 이 연계 기능을 그렇죠. 같이 해서 예, 예. 어떤 그 협업 구조를 만든다는 거죠. 예, 예. 네. 예. 또 군산이 이제 올해 또 조금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것이 이제 재생산업, 재생에너지 클러스터입니다. 지금 뭐 일부 지금 뭐 그 태양광 발전 단지가 들어서고 있고 그렇긴 하지만 올해는 어떻게 더 상당히 그 태양광 발전 단지를 조성하는 데는 피크가 되는 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아마 올해하고 내년이 올해하고 피크가 내년.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이 재생에너지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는 저는 턱없이 모자라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더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새만금 청장님을 만나 뵙고 환경부하고 논의를 좀 해서 우리 새만금 안에 있는 김제나 부안 쪽이나 이 군산 쪽이나 재생에너지를 할 수 있는 곳을 추가로 환경부하고 논의를 좀 해서 했으면 쓰겠다 하는 의견을 전달을 했고요. 네. 새만금청에서도 그 부분은 참 좋은 얘기라고 환경부하고 좀 노력을 해서 재생에너지를 더욱더 확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겠다. 함께 노력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군산이 재생에너지 중심도시라고 하지만 단순히 태양광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게 아니고요. 코로나19라는 상황이 우리 전 인류에게 커다란 이 교훈을 줬거든요. 네. 이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했지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너무나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사실은 좀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선진국에서는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 4차 산업혁명이라고만 했지 사실 준비를 많이 못했어요. 그런데 코리아 팬데믹이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우리 인류에게 준 교훈이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을 발전시켜내지 못하면은 산업이나 우리 문화나 어떻게 보면 우리 인류의 일상생활의 모든 것까지 변화해라는 그런 코로나19의 교훈이거든요. 그런데 마침 우리 군산이 민선 질기 시작하면서부터 재생에너지 분야를 군산의 앞으로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라고 해서 추진을 하고 우리 정부에서도 대통령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군산을 재생에너지 중심도시로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코로나19 상황이 오니까 더욱더 여기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우리 군산이 그걸 선점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그치지 않고 더욱더 풍력이나 우리 군산시에 있는 유효부지나 농어촌공사하고도 협의를 해서 농어촌공사 소유의 이런 저수지 같은 데도 재생에너지를 할 수 있는 곳을 개발을 해서 우리 군산 산업단지에 우리 그린산단이 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 재생에너지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만이 우리 군산이 앞으로 지속 발전 가능한 우리 군산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태양광 발전단지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주체들이 있습니다. 새만금 개발청, 예. 뭐 개발공사, 뭐 수자원공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군산시도 일부 좀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를 예. 위해서 이제 군산 시민발전 주식회사를 만들었는데요. 올해는 어떻게 좀 사업이 시민들한테 어떤 그 출자자를 모집한다랄지 이런 구체적인 모습이 드러나게 예, 예. 됩니까? 올 3월부터 공사 착공이 들어가고요. 네. 지금 현재 그래서 착공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시민발전 주식회사 기술 인력이나 관리 인력을 지금 뽑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네. 그래서 공사가 한 올 하반기에 가면 거의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올 이제 봄부터는 네. 우리 시민들 여론을 좀 수렴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 시민들이 여기에 참여를 할 것인가 네. 대해서 해서 올 하반기부터는 시민들 이제 참여를 모집을 하려고 하고 네.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시민 참여를 예, 예. 공모를 하는 예, 예.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된다는 예, 예. 말씀이죠. 네.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이 재생에너지 에너지 단지와 또 연계돼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제 알리100 산업단지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4차 산업혁명 그리고 코로나19의 어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떤 그 산업의 개념의 지향점이 바로 이제 그린 예, 맞습니다. 알리100 예, 산업단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군산은 이제 산업단지 지정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예, 지정이 됐고요. 네. 제가 재생에너지를 시작을 하면서 우리 전라북도나 새만금 개발청에 알리100 산단 최소한 50만 평 이상을 조성을 해달라 그랬습니다. 네. 이제 이 조성을 하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현재 전기는 한전에서 독점 공급을 하고 있어 전기가 다 합쳐져서 공급이 되고 있거든요. 쉽게 네. 얘기하면. 근데 알리100 인증을 받으려면은 독립적으로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럼 독립적으로 재생에너지를 공급을 받아야 된다는 네, 얘기죠. 그러게 기업들 되면 자체가. 전기사업법도 바꿔야 되고 네. 여기에 대한 개통도 깔아야 되고 해서 제가 계속 최소한 50만 평이라도 알리100 산단을 지정을 해줘서 알리100 산단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확보를 좀 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코로나19 덕분에 네. 그게 빨리 와가지고 우리 그린 뉴딜을 우리 정부에서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생각했던 50만 평보다 배가 넘는 112만 평을 그린 산단으로 이번에 지정을 해줬어요. 네. 작년에. 그래서 아마 이제 그린 산단이 거의 지금 거기는 지금 매립이 거의 다 끝나 있는 상태거든요. 네. 이제 좀만 더 하면 되는데 이제 여기에 이제 개통 연계랄지 뭐 여러 가지 예산이 제가 볼 때는 한 5천억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미래에 정말 경쟁력 있는 글로벌 기술력 갖고 있는 기업들이 이제 알리100 산단으로 올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세계 벌써 유수 기업들 300여 개는 알리100 인증이 없으면 납품 자체를 안 받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도 네. 지금 SK가 이제 처음으로 알리100 기업에 가입을 했고요. 앞으로 삼성이랄지 우리나라 대규모 대기업들, 기술력을 가진 대기업들도 우리나라는 수출을 해야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알리100 인증이 없으면은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게 되기 때문에 아마 우리 알리100 이 산단은 저희들이 제가 웃는 소리로 그럽니다. 기업들 오시라 사정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좀 골라서 받아야 된다. 네.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고 정말 미래 우리 군산과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 있는 그런 첨단 기업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그런 기업들로 채워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저는 가장 마음으로 흐뭇한 게 그리고 감사드리는 게 그린 산단 112만 평 우리 알리100 산단 조성이 저는 그 어느 것보다도 우리 시민들한테는 아직 와닿지 않는데 앞으로 여기가 우리 군산, 전라북도 그다음 대한민국의 아마 성장 동력이 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실제로 이런 그 기술력 있는 첨단 기술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지금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요. 아마 지금 SK가 일단 거기 들어왔지 않습니까? 네.
현대 글로벌도 지금 들어왔고요. 그다음 아마 이번 달 안에는 또 아주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상당히 큰 어떤 대기업은 아닌데 아주 큰 회사입니다. 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하고 곧 협약을 체결할 것 같습니다. 네. 기업 유치에도 아주 예, 총신호가 켜지는 예, 예. 그런 전망 있는 산업단지가 바로 알리백 그린산단이다. 예, 예.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SK 컨소시엄이 이제 그 글로벌 데이터 센터와 창업 센터 이걸 새만금에다 만들겠다, 투자를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과연 현실화가 될 것인지 하도 이제 투자 규모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좀 긴가민가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올해는 어떻게 모습이 좀 나타나게 됩니까? 올해는 이제 그 부지 정리하고 땅 계약을 하고요. 올해는 계약을 한다. 예, 네. 계약을 하고 이제 거의 정리를 좀 해야죠. 네. 이제 하는 단계고 내년부터 이제 착공에 들어가는데요. 이제 사실은 전에 뭐 삼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군산 시민들이나 전라북도 도민들께서도 과연 그럴까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이 투자유치 기업유치형 그 태양광 200메가를 본인들이 거기서 발전 사업을 해서 네. 거기서 나오는 전기로 그걸 운영을 해라라는 조건으로 흔히 말해서 인센티브를 줬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은 우리 시민 여러분이나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서 걱정을 안 하시더라도 분명히 그 SK는 들을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고요. 특히 그때 SK와 그런 협약식을 할 때 우리 총리께서 오셔가지고 했잖아요. 네. SK에서 뭐 사장이 오신 게 아니라 그 오너가 오셨어요. 최 회장이 직접. 네. 그 정도로 SK에서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신 것이고요. 그래서 또 기업들이 특히 저는 이제 데이터 센터가 앞으로 1차, 2차 이렇게 나눠지는데 동남아시아에서는 최고로 규모가 큰 거기가 아마 데이터 허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SK 측에서는 SK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뭐 구글일지 뭐 이런 데까지 다 데이터 센터를 그쪽으로 유치를 할 계획으로 갖고 있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정보가 엄청나게 큰 자산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특히 SK가 또 창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청년들 창업에도 많은 지원을 하고 하는 기업인데 군산에서도 그 SK에서 지원을 해서 청년들이 시내에서 여러 가지 창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창업센터와 그런 기업들을 유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예산이 1,000억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 부분 그런 시너지 효과까지도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는 그렇게 우려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데이터 센터의 어떤 중요성도 있지만 이것과 연계된 관련 기업의 유치, 창업센터와 연결된 어떤 그 창업 생태계를 만드는 거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네. 그래서 SK가 그런 부분까지 다 그 협약서에 담았기 때문에 네. 창업센터 어떻게 한다 이런 로드맵까지 다 협약서에 담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려 안 하셔도 SK는 반드시 온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새만금 지역의 어떤 산업 생태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군산은 이런 말하자면 큰 거대 어떤 그 산업 구조,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만 또 사회적 기업, 또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삶을 영위하는데 정말로 그 도움이 되는 이런 그 사회적 기업들의 어떤 생태계 조성에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그리고 사회적 경제 혁신 타운 이런 것들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는 우리 시에서 벌써 만들어서 활동 중이고요. 네. 기간이 얼마 안 됐는데도 상당 부분 지금
많은 활동들을 해서 성과를 내고 있고요. 사회적 경제 혁신 타운은 이제 전라북도와 이제 주축이 돼서 하는 건데요. 우리 군산대학교 옆에 있는 신관동에 지금 공사가 이제 올해부터 들어갈 겁니다. 네. 약 한 3,000평 부지에 설립이 되는데요. 사실 사회적 경제라는 것이 앞으로 이 공유 경제 차원에서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역에서 사회적 기업이 성공한 예도 사실은 많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시행착오도 겪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정부에서도 사회적 기업의 중요성 그리고 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 이런 사회적 기업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기관들, 그래서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 우리 군산시에 사회적 기업 지원 센터 이렇게 양 날개가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그 교육도 시키고 그다음 경제 혁신타운 내에는 또 조그마한 이 본인들이 창업할 수 있는 공간까지 만들어서 네. 거기에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그 군산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사회적 경제 기업 숫자가 상당히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적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적었는데 지금 우리가 지원센터도 만들고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이 수성된다고 하니까 네. 사회적 기업들이 지금 이렇게 많이 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사회적 경제들은 성공 모델들이 좀 많이 만들어져야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될 수가 있을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지원하고 또 준비해서 그런 사회적 기업들이 성공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과 우리 사회적 기업 지원센터가 힘을 합쳐가지고 많이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군산 하면은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그 산업적인 측면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또 문화 관광 쪽도 특색 있는 그런 문화 관광 산업을 일으킨 지역으로도 또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근대문화의 거리에 어떤 조성으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들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그 기존에 그 도시재생 사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더욱더 이제 발전하는 그런 상황이 있고, 특히 이제 여기에 덧붙여서 고군산이라고 하는 천혜의 관광 자원을 어떻게 개발을 하고 활용을 할 거냐, 이게 또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이제 여러 가지 개발 계획이 있지만은 최근에 시장께서 이제 이 개발 방안들을 재검토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그 기초자치단체에서 뭐 예산이나 인력면에서 이런 문화관광 분야랄지 이런 예술 분야를 일거에 사실은 진흥시키기는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군산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근대 문화유산을 이용한 여러 가지 관광 콘텐츠들을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게 이제 한계가 지금 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는 어떤 단편적인 어떤 한 부분 그때 뭐 필요하면 여기다가 뭐 시설 조금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군산 전체를 놓고 우리 군산의 관광 산업을 위해서 어떠한 전략과 어떤 로드맵으로 가야 되는가, 이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시점이 왔다 이제. 네. 그래야만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고, 지금처럼 와서 그냥 지나가는 군산이 아니라 여기서 체류를 하면서 할 수 있는 이런 관광 개발을 해야 된다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은 지금 많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고군산 군도가 이제 연결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신시도에 자연 휴양림이 지금 곧 준공을 곧 보게 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또 시에서는 폐철도를 이용한 개발도 지금 용역 중에 있고, 또 지금 현재 고군산 군도에도 그냥 단순히 선유도 뭐 와서 그냥 잠깐 보고 가는 게 아니라 거기가 역사적인 여러 가지 스토리가 그렇죠. 많이 있는 데거든요. 네. 그래서 망주봉도 다행히 또 우리 그 문화재청에서 예산 배정을 작년에 해줘가지고 거기를 다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했고, 그래서 거기에 군산진, 그 역사에 있는 군산진 복원 계획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선유도라고 하면 고려시대 때 뭐 행성이 그럼요. 있는 곳이다. 예, 예. 뭐 이렇게 예. 좀 역사적으로 고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히 어느 하나하나 이렇게 해서는 군산이 종합적인 정말 관광지로서의 군산을 내놓을 수가 없으니까 전체적인 틀을 가지고서 이게 한번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을 해서 거기에 그래야만이 예산 투입도 낭비가 안 되고 사실은 적재적소에 예산 투입이 되고 그래서 또 효과도 있고 했기 때문에 제가 하여튼 모든 것을 지금부터 재검토를 해서 제대로 한번 세우자 해갖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종합적인 측면에서 계획을 한번 짜보자. 예, 아마 예. 이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 부분도 지금 문화재단 네. 설립 지금 조례가 지금 통과가 됐기 때문에 올해부터 거기에 대한 준비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다 이렇게 어울러져 가지고 군산에 이런 마스터 플랜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차원에서 지금 올해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군산이 뭐 GM하고 현대중공업 때문에 경제가 다 무너지다 보니까 다른 데에 말하자면 신경 쓸 여력이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이제 기반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또 이것도 우리 군산의 발전의 한 축으로서 개발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이 부분에 좀 전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군산은 또 이제 문화 관광 요소 중에 하나로 먹거리의 특성이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들을 활용한 문화 관광 콘텐츠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좀 있습니까? 네, 물론 사실은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특히 이런 관광이나 먹거리 부분이 많은 지금 타격을 입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짬뽕 군산의 대표적인 음식인 짬뽕을 좀 특화를 해서 관광 상품으로 좀 만들어 보자 해서 짬뽕 거리를 좀 만들려고 했는데 작년에 원판 어렵다 보니까 거기에서 입점하는 부분들이 좀 적었어요. 네. 그래서 서너 개밖에 입점을 안 했는데 근데 그 서너 개가 올해 이렇게 어려운 코로나19 상황 속에 작년에 상황 속에서도 상당 부분 그 효과를 봤습니다. 네. 그래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와 가지고 또 새로운 기존의 짬뽕 그 명소집들 또 줄 서 있지만 여기도 줄을 서는 풍경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그런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지원을 저희들이 하는 수가 없었거든요. 네. 근데 여기 지원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입점하는 우리 짬뽕 가게들은 우리 시에서 재정적으로 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올해는 아마 입점자들이 좀 더 생겨가지고 짬뽕 특화거리가 좀 조성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수제 맥주 이것도 좀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수제 맥주가 군산에서 그동안에 우리 기술센터에서 그건 사실은 오랫동안 시험을 하고 또 해야 되잖아요. 근데 네.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수제 맥주 자체가. 네. 예, 그래서 우리 저기 그 째보선창에 수제 맥주 말하자면 거기에 젊은 친구들이 와서 수제 맥주를 마실 수 있는 째보선창에 수제 맥주 타운을 이렇게 지금 만들고 있고요. 지금 내부 시설 중입니다. 네. 그것이 언제쯤이면 이제 모습을 드러낼 것 같습니다. 올 저는 전반기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상반기 안에. 예, 그 내부 시설만 지금 남아 있으니까요. 이제. 네. 예. 예, 여러 가지 말씀을 충분히는 못 하시겠지만 그래도 긴 시간 산업과 관련된 얘기, 예, 예. 그다음에 문화 관광, 골목 상권 이런 얘기들을 갖다가 중요한 대목들은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올해 군산 시민들에게 시정을 좀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으니 좀 다짐과 각오를 말씀을 시민들에게 해주십시오. 예, 시민 여러분, 민선 7기도 이제 후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경제 위기, 코로나 위기 속에서 시민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으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산의 발전을 위해서 시민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올해부터는 그 열매를 좀 맺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 지금까지 보내주신 성원과 격려 보내주셔서 우리 시민 여러분과 함께 정말 우리 군산이 발전이 가능한 우리 군산,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희망을 가지는 군산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열심히 뛰고 또 뛰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도 지금껏 해오셨던 것처럼 많은 성원, 격려, 그리고 동참해 주시기를 시민 여러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리면서 저희들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침체된 군산 경제 도약을 위한 시정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이런 야심찬 시정 계획들이 올해 말에 어떤 결과를 나타낼지 주목이 됩니다. 이슈와 화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임준 군산시장이었습니다. 시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